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부탁을 해주셔서 말씀드리지만 돌육위 회장 동네꼬마님, 저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돌육위? 도대체 뭘까요?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동네꼬마님.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돌육위가 뭔가요? 돌육이. 돌비님은 우리 귀종님들도 아마 이제 가입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소개를 해드리자면, 돌비 주 6일 방송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돌비님을 일주일에 6일간, 생방을 좀 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한번 협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심의 제가, 심사숙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돌육이 네. 가입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육아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육아보다는 일이 우선이다. 저도 애가 예. 있는 애아빠로서 예. 공감이 됩니다. 예. 심사숙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안 돼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요. 예. 굉장히.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거 제목을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저는 이제 돌비님 이끌어주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막힌 속을 뚫어주는 무당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감기 걸리셨나요? 오늘 비염이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네, 비음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항상 꽃가루 알레르기 조심하시고요. 네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번 나왔던 어둠의 꼬봉 형님이 계세요. 예전에 좀 어둠의 세계 꼬봉 일을 좀 하시다가 지금은 잘 사시는 분이 있는데요. 착하게. 제가 이제 영업사원으로서 솔직히 늘 바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판촉을 해요. 제 선배님들 거의 안 하시는데 혼자서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돌리다가 그 형님 사무실 근처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그 형님 사무실 혼자 쓰거든요. 형님 사무실이시냐고 그랬더니 사무실이다. 가서 짬뽕이나 한 그릇 먹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오래요. 갔죠. 예. 그래서 한 손에는 전단지가 들려 있었고 제가 그 형님 사무실에 담배 피니까 담배 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는 거예요. 야, 차가 1, 2만 원짜리도 아니고 전단지 한다고 차가 팔리냐. 그래서 제가 형님 간절함이 필요하다 영업사원들한텐. 영업을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개발 이런 걸 영상을 보시면은 간절함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간절하게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제가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님 이라고 얘기를 했죠. 돌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열심히 하면은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들 이제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긍정적이게 해야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을 하면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거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영업의 신에 대한. 그래서 얘기를 했던 이 형님이 콧방귀를 팽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생각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4, 15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에 딱 30살 된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되게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 동료들이 이제 여러 성향의 동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1살 어린 친구가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좀 찐따였어요. 이걸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키도 왜소했고 무엇보다 성격 자체가 남잔데 너무나 그 작은 일을 속에 담아두고 꿍 하고 있고 삐쳐있고 되게 적극적이지 못해요. 혼자서 소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숨어서만 있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일을 아예 못하냐 그건 또 아니었고 지 할 일은 어느 정도 하는데
딱 봐도 뭐 얘는 장가를 어떻게 가려나 걱정이 될 정도의 그런 찐따 녀석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어느 날부턴가 애가 성격이 좀 변하더래요. 지켜본 지가 같이 일한 지가 한 2년 됐었는데, 아니 얘가 이렇게 활달했었나? 아니 얘가 이렇게 말을 잘했었나? 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친하게는 안 지냈어도 그래도 나쁜 관계는 아니었으니까 철현이라고 할게요. 철현아,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냐? 왜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어? 엄청 활달하게 변했네. 그랬더니 철현이가 형 그냥 살다 보니까 세상 별거 아니더라고. 글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 뭐 좋은 일 로또 됐냐?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마음가짐을 바꿨더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 얘기를 하더래요. 알았다 하면서 이제 그 친구랑 뭐 술도 먹고 뭐 회식도 하고 하는데, 얘가 좀 친하게 지내고 하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입이 막 근질근질한데 뭐 말을 못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몇 번을 보이는데 얘기는 끝끝내 안 하더래요. 그러다가 똘비가 뚜껑이 한번 열리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딴 게 아니고 똘비가 원룸에 사는데 옆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 사셨대요. 원룸 옆집에. 근데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진짜 얘네가 쉬지 않고 짖더래요. 계속. 이게 이제 회사 생활하면은 저녁엔 우리가 조용하게 푹 자야잖아요. 와, 근데 얘네가 한 저녁 9시, 10시만 되면은 뭐 미친 듯이 짖는데요, 개들이. 개가 한 마리도 아니었대요. 막 동물의 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밤에. 이 아줌마는 또 심지어 가서 노크를 막 하면은 없어요, 밤에 또. 이런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좀 악취도 많이 났고, 그 방에서. 하루는 이제 막 기다리다가 한 오후 4시쯤 자기가 회사를 안 나갈 일이 있어갖고 집에 있다가 옆집에서 목소리도 들리길래 똑똑똑 두들긴 거예요, 나가서.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문을 열더래요. 뭐 누구냐고. 그래서 옆집이다고, 옆방이다고.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냐고. 죄송한데 다름이 아니고 강아지를 혹시 몇 마리 키우십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개를 몇 마리 키우던 네가 뭔 상관이냐고 되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원룸에서 개를 키우시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그랬더니 여기 집주인하고 어차피 얘기 다 되고 들어온 거고 여기 강아지 키울 수 있는 곳이라고. 내가 왜? 그러더래요. 좋습니다. 뭐 개 키우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죄송한데 저녁에는 개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조금만 조용히 좀 주의를 좀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개가 짖으니까 개지. 조용히 있으면 그것이 동물이냐고. 너는 말 안 하고 지내냐고. 반대로 엄청 본인한테 역정을 내더래요, 갑자기. 아나무인도 유분수지. 죄송합니다.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밤에 안 계시니까 모르나 본데 난리도 아니라고. 그리고 개똥이랑 좀 치우시라고. 냄새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너 알아서 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도 문을 팡 닫아버리더래요. 그리고 열린 문 사이로 대화를 나눌 때 보니까 개를 한 4마리는 키우시는 것 같더래요. 쬐까는 발발이더래요. 이 아줌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주인집 사장님한테도 몇 번 항의를 했는데 사장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래요. 내가 사랑을 잘못 받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하루는 철현이하고 둘이서 소주를 마시면서 돌아버릴 것 같다, 이 여자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개를 키울 수는 이건 아니지 않냐 막 얘기를 하니까 철현이가 술이 좀 올라왔었대요. 네. 형,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글들여요. 네. 되게 약간 거만하게 왜 네가 뭐 해결해주게. 그러니까 형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그 아줌마 때문에 당하고 산 세월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확 뒤져봤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철현이가 그래? 진짜? 글들여요. 그래가지고 왜 너 뭔 말 하려고 미친놈아. 그러니까는 내가 형이니까 옛날부터 나 많이 챙겨준 형이니까 내가 방법이 있는데 형 알려주면 해볼래? 글도래요. 야, 무슨 방법?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는 방법이 있어. 형 나랑 한번 같이 어디 좀 가자. 글도래요,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어디? 그랬더니 무당집을 가자고. 글도래요. 야, 넌 뭐 미친놈아. 뭔 무당집이야. 그랬더니 형, 내가 말하는 무당집은 그냥 무당집이 아니야. 형이 원하는 그거를 실현해줄 수 있어. 형, 한번 가봐. 가보고 얘기하자. 내가 형이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
나중에 나한테 밥 한 끼 사고 대신에 이건 비밀로 해. 다 글도래요. 되게 의미심장한 미소로. 예. 일단은 술자리잖아요. 술자리에서 뭔 말인지 못합니까? 오, 오케이. 알았어.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술자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업무 좀 보다가 10시쯤 담배 한 대 딱 피고 있는데 촬연이가 오더래요. 형, 진짜 가볼래? 글도래요. 아, 얘가 뭐 술이 꼬라가지고 어문 소리 한 건 아닌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야, 인마, 무당집에 가고 뭘 해결할 건데? 어? 그랬더니. 아, 형,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얘기해. 그 아줌마한테 해방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얘기해. 그래갖고. 아이, 뭐, 그래. 뭐, 복채는 얼마나 준비하면 되냐? 그러니까는. 그냥 와봐. 그냥 오고. 형, 근데 이것만 확실히 해. 형, 그 아줌마 분명히 원망해, 안 해? 아, 진짜, 확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니까. 야, 간밤에 잠을 못 잤어. 그랬더니. 오케이, 콜. 오늘 퇴근하고 나랑 같이 갑시다. 글도래요. 무당집을? 그랬더니. 글도래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퇴근을 하고 차련이랑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저녁 한 7시 반쯤 무당집을 갔대요. 저녁 7시 반에. 허름한 주택가였고 여길 딱 도착해서 보니까 여자친구네 원룸 동네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무당촌이 있었나? 깃발 같은 건 없는데 여기가 일반 주택촌인데? 그랬더니 이 녀석은 되게 익숙하다는 듯이 한쪽에 차를 세우더니 형 따라와 그리고 본인을 데리고 당집을 들어가더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집은 들어가면은 재단이 있고 꽃갈모자 쓴 사진이 걸려있고 막 그러잖아. 무구가 있고 그냥 가정집이었대요. 그냥 가정집. 이런데 뭔 무당이 있지? 들어가니까는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한 분 딱 계시더래요. 그 집에. 차련이는 좀 자주 봤다는 듯이 인사를 꾸벅 하더래요. 아유, 안녕하시냐고. 오늘 이렇게 찾아뵌다고 말씀 갑자기 드려 죄송하다고. 아니다고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되게 허름한 동네였고 허름한 주택이었는데 실내는 그래도 근래 리모델링을 했나? 꽤나 깔끔했대요. 깔끔한데 무당에 관련된 그 어떠한 도구도 사진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심지어 이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고 금부치 이런 걸로 진한 향수 냄새가 확 풍겼대요. 향수 냄새가 엄청 풍겼대요. 이런 무당도 있나? 일단은 앉았대요. 이렇게 방에. 그랬더니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이 형님이 고민이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그럼 차련 씨는 좀 나가 있으라고. 차련이가 나가고 방문을 닫고 얘기를 했대요.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아니요, 이게 뭐 웃지 마시고요. 옆집 아줌마가 너무 시끄럽게 울고 사람이 너무 그래가지고 야 짜증나가지고 그랬더니 저 동생이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는 딱 무당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전 저녁에 잠만 편하게 조용히 잘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괜히 오셨네.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여기 뭐 사주나 이런 거 미래를 점치고 이런 당집 아니에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더래요. 그러면서 밖에 철현 씨가 뭔 말을 안 했나 보네. 글더래요. 무슨 말? 그랬더니 여기는 내가 조금 원한이 있고 너무 답답할 때 우리가 대신 쉬운 얘기 우리 이제 시들모분들은 다 아시니까 살을 날려주는 곳이다. 예. 얘기를 하더래요. 웃었대요. 약간 피식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딨겠어요. 없어. 그러니까는 뭐 가세요. 글더래요. 근데 이제 똘비가 약간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거기서 여기가 뭐 진짜 무당집 같지도 않고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 조용히 시키려면은 제가 돈을 얼마를 드리면 되냐고. 그랬더니 30만 원만 갖고 오래요. 뭐 어차피 이런 거 안 믿는 것 같은데 30만 원만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돈이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네? 철현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당집에서 나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철현이 되게 뭐라고 했대요. 야 이 새끼야 너 나랑 장난 쌈치기 하냐고.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랬더니 철현이가 막 되게 정색을 하면서 형이 봤어? 야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건 형이네. 진짜 난 방법 알려줬다 분명히.
걷어찬간 형이다 하면서 되게 똘비 본인을 되게 어처구니없는 놈으로 이렇게 몰아가더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알았다고. 아이고 가자고. 그날 이제 뭐 파하고. 근데 그날 이후로도 진짜로 그 옆집 아줌마 때문에 잠도 못 자지. 항의하러 몇 번 더 갔는데 와 이제 쌍욕까지 하더래요 본인한테. 진짜 속이 막 천불이 나더래요. 방을 빼야겠는데. 그 아시죠? 내가 왜 방을 빼? 이 아줌마가 빼야지. 그거예요 지금. 열도 받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상여금 나온 것도 있고 꽁돈이 좀 생겼는데 그 무당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철현이한테 야, 내가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내가 그래 저주는 한번 하고 나가야겠다. 야 당집 한번 알아봐줘. 얘기를 한 거예요. 철현이가 뭐 개뿔도 안 믿는다면서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믿건 안 믿건이 아니고 야 나 마음이라도 편해야겠다. 야 좀 알아봐 주라고. 그랬더니 다음날 저녁에 바로 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게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내 답답한 마음이라도 풀라고 왔습니다. 나 30만 원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돈 낸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점쟁이가 굴더래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 사진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어디 사나 그것도 자기네들한테 다 알려줘야 된대요. 그래야 살을 날릴 수가 있다고. 알았다고. 준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진짜 간절하냐고 묻더래요. 아, 나 진짜 간절하다고. 내가 그 또라이 때문에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나 간절하다고. 그랬더니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갔대요. 준비를 해가지고. 어차피 사는 곳이야 본인이 뻔히 알고 옆집이니까. 사진도 준비를 해가지고 갔대요. 갔더니 이렇게 싹 놓더니 드디어 향을 빼더래요. 향을. 밥그릇에다가 쌀을 딱 담고 거기다 향을 하나 딱 꽂더래요. 그리고 향에다가 정성스럽게 성냥으로 불을 딱 붙이더니 진짜 정성스럽게 절을 하래요. 밥그릇에 향 꼽아놓은 거에다가 절을 했대요. 근데 향이 더럽게 천천히 타더래요. 진짜 절을 되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하라니까 정성스럽게는 하는데 천천히 막 하는데 힘들더래요. 땀이 줄줄줄 나더래요. 근데 막 하래요. 그래가지고 향이 다 탈 때까지 했대요. 다리가 후두루들 거리더래요. 진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했냐고. 그래가지고 했다고. 알았다고.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당신이 원하는 바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흐르는데 뭐 바뀐 건 없었대요. 밤마다 개는 짖고. 그러다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개가 안 짖더래요. 근데 뭐 안 짖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도 봤는데 또 안 짖더래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개가 안 짖더래요. 그래서 아 옆집 아줌마 나갔나 보구나. 오 해가지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유 사장님 옆집 아줌마 나갔냐고. 그러니까는 아니 그 아줌마 안 나갔다고. 그 나갈 여자 아니라고. 아 그래요? 왜 또 개 때문에 막 그래 얘기하고. 아니요 걔가 안 짖고 너무 조용해서 나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끊을게요. 끊었어요. 그 이후로 걔는 안 짖는데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더래요. 복도를 나가면 복도에 악취가 꽉 찰 정도더래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혹시 청소하러 언제 오셨냐고.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며칠 있다가 그 한번 청소하러 가려고 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오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냄새가 너무 난다고. 이게 뭔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역하다고 냄새가. 그러니까는 내가 한번 볼게요 그러더니 다음날 집주인한테 저 연락이 왔대요.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뭐가요? 내가 아니 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는데 냄새가 옆집에서 나고 있던 거예요. 강아지들이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부패한 냄새겠죠. 아니 걔네들이 왜 그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그 아줌마가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일단은 누워있는데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걔를 돌볼 수도 없고 정신도 지금 온전치 못한 상황이다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나 그런지도 모르고. 멍멍이들이 되게 불쌍하더래요 진짜. 이 아줌마는 참 이렇게 무책임한데 뭐 정신이 없으니 어쩔 수도 없고 아이고 죽은 강아지들만 불쌍하지 아이고 하면서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그 무당이 생각이 나더래요. 아니, 혹시 진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그래가지고 철현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철현아, 딴 게 아니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야, 찜찜하다.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철현이가 웃더래요. 형, 말했잖아. 여기 장난 없다니까? 여기 진짜 장난 없어. 끝내주는 곳이야. 아, 형, 진짜 내가 말한 거 이제는 좀 믿겨? 글더래요. 아, 진짜. 아, 근데 이거 에이, 설마 임마. 그러니까는 이 형이 뭘 참 진짜. 아무튼 축하해. 해결은 됐네. 축하해.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어 하고 이제 끊고 저녁에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했대요. 뭐 이런 저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하니까 뭐 살을 날리면은 그에 대한 뭐 대가와 책임이 나에게 언젠가는 돌아오고 막 이런 말 써 있잖아요. 이게 본인이 이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은 드는데 되게 무섭더래요. 그래서 점쟁이를 한 번 더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덕분에 일은 해결됐는데 아이고 막상 이렇게 되니까 좀 무섭습니다. 얘기를 좀 하려고. 저한테 뭐 악영향이 온다던가 이런 게 없는 게 맞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무당하고 통화를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덕분에 잘 해결됐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웃으면서 진짜로 장난 아니다니까? 아니 똘비씨도 간절하게 절해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 모습 보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바 이뤄준 거라고. 감사합니다. 똘비씨 처음에는 30만 원 정도는 그래 워낙 간절해 보여서 내가 한 번은 해줬어. 근데 내가 이거 하나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살 날리면 안 되거든. 혹시라도 똘비씨가 뭐 나한테 이런 류의 부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액수가 많이 다를 거야. 그때는 각오하고 와. 이런 식으로 장난처럼 적은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저한테는 이제 뭐 영향 없는 거죠? 그랬더니 없다고 글더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나왔대요. 막상 이 무당한테 이제 뭐 영향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도 좀 편해지고 좋더래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그냥 했대요. 쭉 하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자친구 집이 무당이 있는 주택 옆에 있는 원룸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랑도 이제 꽁냥꽁냥 놀면서 여자친구 집이 1층은 주차장, 2층, 3층, 4층이 사람 사는 곳이고 옥상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옥상 나가서 둘이 맥주도 먹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똘비가 여자친구랑 옥상에서 노는데 맥주 마시면서 그때 시간이 저녁 한 11시 정도였대요. 무당집에 앞에 차가 딱 서더니 차에서 어떤 남자가 내려서 들어가더래요. 밤 11시에. 바로 근처였대요.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 시간에도 손님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저주의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마당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더래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대요. 근데 남자가 키는 한 180 정도? 건장한 키인데 되게 깡말랐고 올블랙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정도만 기억이 나는데 머리는 거의 빡빡이 머리? 짧은 스포츠 머리 있잖아요. 그런 머리였고 저기서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하나? 아이고 무당이 저기서 살긴 사는구나. 아유 생각하지 말자. 괜히 또 재수 옴붙을라. 그러고 있었대요. 그냥 그렇게 여자친구랑 시간 보내고 가끔 옥상에서 있을 때는 괜히 눈이 당집으로 가더래요. 불이 켜져 있나 불이 꺼져 있나. 왜 그러냐면 또 무당이 또 나름 되게 이뻤대요.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철현이가 원래 낯빛이 되게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낯빛이 되게 점점 어두워지더래요. 야, 너 또 뭔 일 있어? 왜 또 얼굴색이 또 이렇게 막 죽을 상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형 뭐 세상 살다 보면은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뭐 해결할 거야. 글더래요. 그래요? 그랬더니 형 오늘 저녁에 뭐해?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뭐 할 거 없는데 왜? 게임하게? 그랬더니 아니 형 나 좀 도와줘. 글더래요.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는 이거 혼자 심심하니까 그냥 옆에만 좀 있어 달래요. 뭘 하는데? 그랬더니 차 타고 그냥 드라이브만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철현이랑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놈이 어느 건물 앞에 차를 대고 계속 앉아있더래요. 계속.
근데 얘가 표정이 안 좋아요. 계속. 야, 뭔 일인데 말해봐. 내가 아니야 형,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형, 여자친구가 바람난 것 같아가지고 바람난 남자 놈 좀 아무튼 뭐 별건 아니야 형, 좀만 있어줘. 그래서 막 그냥 뭔 얘기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그냥 옆에서 말동무를 해줬대요.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있었나? 이제 가자고 막 얘기를 하는데 건물에서 몇 명 남자들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는 차련이가 후딱 사진을 찍더래요. 사진을 막 찍더니 형 가자 그러고 가더래요. 딱 가는데 조용히 서로 대화가 없고 똘비가 생각을 했대요. 이 새끼 설마. 한참 이렇게 둘이 말이 없다가 똘비가 먼저 얘기했대요. 야 철현아, 너 방금 사진 왜 찍었냐? 얘기를 했대요. 철현이가 아니 뭐 어떤 놈인가 좀 보려고. 야 너 솔직히 말해, 너 그 무당집에다 지금 너 뭐 또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철현이가 이 형은 뭐 아니까 맞아 글도래요. 야 이 새끼야, 그런 일 같으면은 그냥 너 혼자 가지 새끼야. 왜 또 나를 끌어들여? 낸마다 그런 찝찝한데 얽히기 싫다고 말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는 뻔히 알면서 나도 혼자 하려면 심심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다. 왜 그거 하나 못 해주냐? 뻔히 알면서 형도 했잖아 글도래요. 야 이 새끼야, 그게 솔직히 내가 임마 기도해가 그 아줌마가 다쳤겠냐? 다칠라니까 다친 것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더 이상 그쪽으로 얽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련이가 아이씨 말 더럽게 섭섭하게 하네. 알았어 뭐 내려줄라니까 가다가 어디서 내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끝났대요. 그날 이후로 차련이하고 좀 서먹서먹해졌대요 둘이. 근데 차련이가 낯빛이 걱정이 충만한데 분노에 타오르는 그 희한한 눈빛과 표정으로 애가 점점 바뀌더래요. 이게 옛날에 찐따일 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말도 걸고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지금 얘는 주변 사람들이 장난을 못 쳐요. 얘 눈빛이나 표정이 옆에서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얘가. 근데 우리가 퇴근을 하면 주차장에서 차들이 이제 쭉 나가잖아요. 쭉 나가는데 나가는 쪽에 건장한 청년 한 3명이 서 있더래요. 아니 뭐지? 하고 차 타려다가 이렇게 밖을 보고 뭐지 저 사람들은? 왜냐면 되게 불량하게 생겼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좀 알아보겠더래요. 차련이가 사진 찍은 사람이더래요. 이놈이 또 뭔 사고를 쳤나. 그런데 차련이가 그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차를 세우고. 차련이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더래요. 야, 이 뭔 자식들아,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이러는 거 니들 불법인 거 알아 몰라, 이 자식들아, 뭐 어쩌고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도 친한 동생이니까 걱정이 되니까 타려다가 차 문을 다시 닫고 그쪽으로 걸어갔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말소리들이 들리는데 이 사람들이 사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차련이가 돈을 빌리고 지금 못 갚은 거예요, 지금. 근데 법적으로 이 사채하시는 분들이 문제될 게 없는 게 회사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냥 바깥에서 그냥 서 있으면서 압박을 주고 있던 것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참 막 욕을 쏘아붙이고 막 뭐 하고 그러더니 철현이가 다시 차를 타고 왱 하고 가버리더래요. 똘비가 다가갔대요. 네. 저기 선생님들,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철현이하고 뭐 아시는 사이예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모르는 사이고요. 뭐 신경 끄세요. 글더래요. 아니 얘기를 좀 들었다고, 얘기가 들려서 제가 뭐 신고하고 그러려는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혹시 돈을 얼마나 빌렸습니까? 철현이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 관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분들도 되게 조심하더래요. 갑자기. 그래요? 빌린 액수가 좀 큽니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래. 우리도 답답한 속사정들이 있으니까 왔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와가지고 깽판 친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뭐 이 앞에서 자주 보긴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가더래요. 얘가 돈 사고를 이렇게 치고 있구나. 전화를 했대요, 철현이한테. 철현이가 받더래요. 약간 씩씩거리는 소리로. 형 왜? 그러니까는 야, 너 어디야 지금? 차 세워봐. 그러니까는 왜? 그러더래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그래서 세워보라고 이 새끼야! 하고 뭐라 했대요. 네. 그러니까는 어디 옆에 공원 거기 서 있어. 그리고 본인 이동했대요. 철현이 딱 만나고, 야 이 자식아, 너 방금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아씨, 형하고는 상관없잖아. 되게 섭섭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랑 나랑 그래도 이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고, 저번 날에 그 일로 그래. 너도 섭섭할 수 있었고, 나도 섭섭할 수 있었고. 근데 이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걱정돼서 온 거잖아, 이 새끼야! 하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철현이가, 형, 걱정할 게 없다고.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 빌린 돈이 얼만데 걱정할 게 없어. 돈이 문제야? 그러더래요. 이런 미친놈이. 야, 너의 돈을 갖다 썼으면 갚아야지. 얼마 빌려갖고 너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야, 저 사람들한테 돈 안 갚아도 돼. 그러더래요. 응? 그러니까, 형 미안한데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더래요. 뭐? 1,000만 원? 야, 1,000만 원 지금 먹고 죽을래도 없고,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빌려줘봐. 해결 봐버리면 되니까. 내가 월급에서 내가 이자 쳐갖고 매달 줄게. 이자는 내가 톡톡이 쳐줄게.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됐고, 진짜 돈이 없어. 됐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좀 빼줘. 그러더래요. 야, 너 형이 막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 걱정돼서 말하는데 너 그따위로밖에 그런 말밖에 못해? 막 그러니까는, 그 되게 더럽게 빡빡하게 구네. 해결 방법을 형도 알잖아. 그러더래요. 너 설마 그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뒤지면은 뒤진 놈이 나한테 돈을 어떻게 받을 건데. 저놈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와고 돈 달라고 쟤들이야. 저런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지. 안 그래, 형? 근데 얘 눈빛을 보고 있는데 애가 반쯤 돌아있더래요, 진짜로. 와. 그래가지고, 야, 넌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차라리 국가에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네가 파산을 하든 뭘 만세를 부르든 그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라. 너 네. 지금 거울 한 번만 봐봐. 네 눈빛이 어떤지, 이 미친놈아. 너 이게 막 그게 가능한 소리라고 생각해? 거기서 네가 기도해서 사람이 죽어? 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철현이가 갑자기 피식피식 웃더래요. 형도 봤잖아. 형이 얘기했지.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교통사고는 날 수 있는 거라고. 형이 얘기했잖아. 그거 하나 갖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는 형은 하나잖아. 나는 여러 개야.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형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무당이야.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형.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져. 애가 반쯤 돌아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오냐 그럼 네 알아서 하고 일단 형은 형으로서 너한테 최대한 그래도 방법을 제시해줬는데 네가 다 싫다고 하면 더 이상 난 어쩔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는 간다 하고 딱 돌아서는데 철현이가 손목을 탁 잡더래요. 왜? 그러니까는 잠깐만 형,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고 가. 뭐 임마 1,000만 원만 빌려줘. 얘기를 하더래요. 이놈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철현아, 형이 너한테 형도 말 못한 게 많아. 형 집안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은행 대출도 꽉 잡고 형이 지금 1,000만 원이 솔직히 없어서 못 주는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어. 그러니까 철현이가 내가 쟤네들 사채한 애들 소개시켜주려니까 쟤네들한테 1,000만 원 빌리라고. 날 좀 주라고. 쟤네 곧 죽을 애들인데 형 돈 안 갚아도 된다니까? 돈을 빌리는 게 아니야. 그냥 형 이름만 잠깐 갖다 쓰자고. 신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미안해. 형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도와줄 수 없는 게 있어. 미안해 하고 이제 손을 뿌리치고 집을 갔대요. 그리고 나서 철현이 녀석이 한 달이 좀 못 됐을 때 회사를 그만두더래요.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게 회사에 이미 앞에 사채업자가 이렇게 와 있고 뭐 이런 게 소문도 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얘도 이제 더 이상 일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그만두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그만뒀구나. 그래 이제 그쪽은 아예 이제 뭐 빠빠이 하자. 그렇게 하고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본인이 압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는데 꿈을 꿨대요. 꿈을 꾸는데 철현이가 본인 목을 쪼르는 그런 꿈을 꿨대요. 너무 생생하게 꿈을 꿔가지고 일어났는데 진짜로 시트가 젖을 정도로 온몸에 땀을 본인이 흘렸고 예? 헉헉거리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놈 걱정된다. 철현이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걱정되더래요. 철현이 이 자식한테 전화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9시쯤 전화를 했대요. 철현이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점심때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남겨도 답장도 없고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해봤는데 안 받는데 이게 전화기가 꺼진 적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본인이 안 받는 거예요. 차련이가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문자도 막 보냈대요. 네가 정말 힘들 때 형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근데 형도 그럴 만한 사정들이 있었고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최대한 좋게 이렇게 문자도 보내놨대요. 본인이 워낙 찜찜하니까. 그러다가 본인 원룸에서 있다가 여자친구가 새벽에 한 1시가 좀 넘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오빠 미안한데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 혹시 집에 약 있으면 약 좀 갖고 와줘라. 아시다시피 10에서 15년 전쯤에는 새벽에 편의점에서 약 파는 데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집을 막 뒤져가지고 타이레놀이랑 몇 개 있길래 그걸 가지고 투닥투닥 나갔대요. 집에서. 막 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약 주고 야 응급실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약 먹여보고 아이고 하고 약 먹으니까 열도 좀 떨어지고 애가 좀 괜찮아지더래요. 푹 자고 오빠가 내일 오전에 연차 쓰고 올라니까 그럼 쉬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집에 오니까는 시간이 상당히 늦었죠. 아이고 2시간이나 잘 수 있으려나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딱 다시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뭔가 익숙한 게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앞에서 서 있던 사람, 자기가 들어오면서도 내가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이 생각을 했대요. 어디서 봤더라? 누구더라? 거래처 사람이던가? 아닌데 누구지? 하다가 팍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무당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었던 키 180에 깡마른 빡빡머리의 그 남자. 그 남자였다는 게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소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휘감더래요. 아 설마 에이 아니겠지 설마 하고 창문을 살짝 열고 바깥을 내다봤대요. 가로등 불빛이 이제 곤데곤데 켜져 있고 근데 그 남자는 안 보이더래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날 이후로 본인이 마치 첩보 영화를 찍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막 보고 다니게 된 거예요. 티 안 나게.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었대요. 이틀 사이에 걸쳐가지고 4번 이상을 그 남자랑 마주친 거예요.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본능이 아니죠. 아는 거죠. 뭔가 내가 타겟이 됐구나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무당한테 가봐야 되나? 무당한테 갔다가는 거기에서 본인이 사단이 날 것 같고 신고를 해? 뭐라고 신고를 하지? 일단은 보호 요청을 해야 되나? 근데 뭐라고 하고 보호 요청을 하지? 나한테 무당이 저주를 날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저주를 어떻게 막아야 되지?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저주를 막는 법을 검색을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방문 앞에다가 뭐 팥을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했는데 이게 솔직히 하면서도 본인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대요. 이게 내가 뭐한 짓인가.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남자는 왜 날 따라다니지? 도대체 살을 어떻게 날리길래 날 따라다니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이게 들다가 동창놈 한 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동창놈은 그래도 조금 무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 조금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서 많이 다녀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굿도 몇 번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근데 이게 영 찝찝하다. 이 사람이 날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 야 너 친한 니네 엄마 아는 그 무당한테 한 번만 물어봐라. 살을 어떻게 날리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왔더니 막 웃더래요. 야 임마 그렇게 해서 살 날릴 수 있는 기술 있으면 임마 지금 빌 게이츠보다 부자 됐을 거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야 진짜라고 진짜니까 내가 너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알아는 볼게. 근데 나도 어이가 없어서 참 일단 알았어. 그리고 그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야 이거 살 날리는 게 아니고 너 그 사람들이 어떤 주술적인 영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이 이유는 모르겠으나 살을 날린다, 저주를 건다, 정성을 들인다, 간절하게 원한다 이런 거에 꽂혀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대요. 아예. 사람 사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다가 그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깨달았대요. 혹시 그런 건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거면은 본인도 지금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본인이 나쁜 짓을 한번 하니까는 도움의 손길을 뻗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곳에 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쉽게 풀어 말하자면은 어떻게 이제 소개를 듣고 들어서 흥신소 같은 데를 가서 상담을 받게 된 거예요. 거기에 어둠의 꼬봉 형님 지인이 있었고 얘기를 이제 쭉 했대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처음에는 영적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타겟이 된 것 같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물리적인 힘으로 그렇게 한 거면은 나도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건데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이거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쭉 듣고 견적을 짜줬겠죠. 우리가 뭐 알아봐 주는데 돈이 얼마 정도가 이제 들 거니까 성금을 얼마를 내셔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똘비는 되게 간절하고 절박했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지급을 했대요. 오히려 플러스 알파까지 지급하면서 최대한 빨리 알아봐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열심히 정보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무당집이 어딘지도 알고 하니까는 그분들이 다른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형사처럼 아예 잠복을 서버려요. 그냥 24시간씩 서버려요. 그냥 따라다녀버리고 해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맞더래요. 실제로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맞더래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아니더래요.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 어디선가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장난질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막 해본 거예요. 막 해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자식들이더래요. 얘네들이. 아시겠지만 흥신소가 깡패 집단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도 물론 그쪽하고 커넥션은 있겠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막 나서가지고 우르르 조직을 동원해서 이런 분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조용히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선까지만 딱 알아보고 빠지시는 분들이거든요. 알아본 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자, 똘비 씨 들어봐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쓰시는 분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 이거 쉬운 얘기로 돈 받고 사람 혼내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었냐고.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거 창조경제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뭐 10,000원을 주면서 가서 저 사람 좀 때려줘. 그러면은 죄책감이 느껴져요. 무섭고. 근데 10,000원을 주면서 저주를 내려주세요. 그럼 죄책감이 거의 없어진대요. 왜냐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저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쓰되 죄책감이 없도록 만들려고 그런 판을 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잠복을 쓰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걸 본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고 있더래요. 그 당집을 보면은 아줌마, 어린 처녀 들락날락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몇 명은 나가는 사람을 붙잡고도 얘기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바람남 남편 때문에 오신 분도 있었고 각양각색인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간절함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30만 원으로 여기에 발을 들이게끔 만들잖아요. 처음에 30만 원 가지고 움직일 때는 크게 사건 사고는 안 친대요. 근데 이렇게 철연히 소개로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임팩 있게 들어가고 얘네만의 그 룰이 있대요. 짜여진 시나리오가. 그래갖고 일단은 똘비 입장에서는 이런 건 중요치가 않아요. 뭔진 알았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하니까는 일단은 그쪽하고 연주를 댈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다. 똘비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도 내 돈 빨아가려고 하는 건가 여러 생각이 들다가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무섭더래요. 고민을 했대요. 내가 지금 가서 자수 아닌 자수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견적을 들었는데 견적이 아예 준비 못하고 이거 돈 내고 나면은 내가 인생이 쪽박나고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대요. 부담스러운 금액인 건 맞았어도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지불을 했대요. 물론 흥신소는 그걸로 또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하고 또 한 달이 건너서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찌됐건 막아주긴 막아줬대요. 그 과정은 저한테도 뭐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아줬다.
그래가지고 똘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다행히 끝날 수가 있었는데 얘가 우연히 그 빡빡머리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몰랐으면은 병신됐거나 뒤졌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다. 당연히 사주한 사람은 철현이었겠죠. 당연히 사주한 사람은 철현이었을 거고 철현이란 사람은 나중에는 거의 그쪽에 빠져갖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집까지 팔고 뭐 영혼까지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가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어둠의 세계 꼬봉 형님이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맞냐. 그게 맞다면 누군가 간절하게 네가 뒤지기를 원하면 넌 뒤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네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라고. 어디서 간절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그냥 살다 보면은 차도 팔리고 살다 보면은 뭐 돈도 죽고 그런 거지. 너 그런 거 믿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형님은 약간 비관론자거든요.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이거예요. 차를 팔고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사업에 조금 더 성공을 하고 좋은 쪽으로만 간절하게 원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반대로 안 좋은 쪽으로는 다들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왜 이렇게 양쪽의 생각을 다 해야 되는데 왜 항상 치우쳐가지고 다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는 다들 양지만 있는 줄 알지 음지가 있는 줄 모르는 거라고. 이 형님 약간 비관론자기도 하고 그쪽을 봤으니까 세계를.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창조경제 얘기를 하나 그래서 듣게 된 게 있어서 갖고 온 거예요. 저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저주가 아니고 그런 류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건데 거기로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해주는 그런 업체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움직여서 그런 행위들을 하니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 의뢰를 한 그쵸. 사람은. 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되게 많대요. 다치는. 예. 늘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래요. 얘기들을 어디까지 제가 들은 대로 말을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대요. 급발진이 났다. 졸음운전으로 이런 뉴스들 있죠. 네. 이거 혹시 그런 생각도 많이 든대요. 아, 네. 동맥고아님이 진짜 인류애를 박살을 내놓으셔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박살날 인류애가 없어요 사실상. 아유 아니에요. 아 진짜예요. 이거는 유일하게 동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사람을 한 번 더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현상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어둠의 세계 꼬봉 형님도 그래서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약간은 어둡게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네. 저는 그냥 전해 들었을 뿐인데 이 형님 직접 봤잖아요. 전해 들은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형님은 더 어둡게 세상을 바라봐지게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동맥고마님 아니십니까? 저는 볼비님의 은총이 항상 보호하사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는. 아니 사연이 끝나면 또 해외 같이 네. 가자 그러고 자꾸 현장에 가자고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우면 자 악몽을 꿔요. 같이 간 그 요 최근 악몽을. 근래에는 자꾸 귀종님 핑계 대면서 빼던데 예. 이제 그런 핑계 안 통해요. 알겠습니다. 불빈님. 네. 아유, 네. 저도 뭐 관짝 준비해야죠, 뭐 이제 슬슬. 네, 준비해야죠. 아유, 오늘 동백구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이야기 시작에 동백구마님께서 주 6일 방송을 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동맥고모님도 2번을 해야 된다는 소린데 아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또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진짜 무속의 저주를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행하니까 더 무서웠던 그런 현실공포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오늘 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아유, 제가 저번 주에 좀 큰 그쵸, 실례를 범해서 너무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요, 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본업이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아, 근데 오늘 좀 네. 양해 말씀을 먼저 조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발음이 조금 어눌할 수가 있어요. 왜 또요? 왜요? 저번 주 목요일에 이제 돌비님 방송 끝나고 예. 이제 좀 이렇게 귀싸대기를 좀 맞다가 고개를 좀 잘못 돌리다가 앞니를 맞아가지고 하나가 빠졌어요, 제가. 예. 그래서 발음이 지금 조금 새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그 점 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감정적으로 대했던 게 아니라요, 동네꼬마님.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시청자분들이 시킨 대로 하는 거라서 저는. 아, 그날은 몽둥이를 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뛰어오시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예. 그래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 이제 이슈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발음이 새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예. 동네꼬마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좀 영적인 이야기에 가까운 하이브리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은 기묘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되게 최근이에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3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 30대 중반에 막 접어들은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잘 다니고 있었는데 3년 전쯤이면 시기가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닙니까? 근데 그 무렵에 못 견디고 끝물에 폐업한 회사가 되게 많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서 똘비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대표님이 뭐 챙겨줄 건 많이 챙겨주고 해서 회사는 끝났어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나이도 좀 있고 오갈 데는 없고 다행히 결혼은 안 해서 처자식은 없었고 야 이거 어디 가야 되나 막 찾다가 자동차 영업사원 그런 루트로 대부분 들어오니까 자동차 영업사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고가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 채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영업사원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어떠한 수순을 밟는지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장이 2달간은 당직을 세우지 않습니다. 2달간은 공부도 좀 하고 손님 응대하는 법도 좀 배우고 테스트를 받고 이러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똘비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똘비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참 처음 제가 자동차 업계에 들어왔을 때가 좀 생각이 나던데 오호. 딱 들어왔을 때 똘비가 30대 중반에 접어들은 나이였지만 네. 그 매장에서 막내였대요. 나이로. 나이도 막내였고 위로는 줄줄이 선배들밖에 없고 차라리 근데 이게 편합니다. 일을 해보시면. 야 이때 사실은 영업사원이라는 게 뭐 출근 시간은 다들 정해져 있지만 퇴근 시간은 사실 뭐 귀소라고 해서 돌아와야 되는 매장도 있지만 여기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출근했다가 공부하는 신용 좀 하다가 그냥 퇴근해도 돼요. 그런데 똘비 스스로가 욕심이 좀 있었어요. 영업을 이왕 들어왔으니까 잘 해봐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디 선배님들 누구 차량 인도하러 간다 그러면은 막 괜히 선배님 제가 가서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썬팅샵 가서 고객한테 차량 인도하기 전에 차 닦는 거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선배들한테 그렇게 살갑게 굴면서 열심히 회사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배들도 아 얘는 일을 좀 하려고 들어온 애구나. 얘는 후배로서 조금 챙겨줘야겠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줘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드니까 선배들도 상당히 많이 챙겨주고 똘비 스스로도 잘하고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2달이 못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당직은 못 들어갈 때입니다. 똘비는 진짜로 2달 동안 이거는 뭐 제 약간 자랑입니다만 저도 처음에 자동차 업계 들어왔을 때
3달간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가지고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매장에 나갔는데 똘비도 똑같았어요. 무조건 매장에 주말이건 평일이건 나가서 저녁에 보통 5시, 6시가 넘더라도 당직자 선배님 옆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선배님이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돕고 아니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오면은 선배님 상담하면은 차라도 내다 드리고 선배님이 어떻게 상담하나 멀찌감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낮에 일을 좀 보고 공부할 거 좀 하고 매장에 5시쯤 들어와가지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철이 선배가 당직이었는데 철이 선배가 야 똘비 오늘도 뭐 계속 있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배님 일단은 막내니까 배워야죠. 열심히 옆에서 배우겠습니다 하고 앉아 있으니까 야 그럼 저녁밥 뭐 먹을래? 내가 저녁 사줄게. 뭐 도시락 불러 먹을까? 뭐 치킨 한 마리 먹을까? 하면서 뭐 먹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대요. 예. 그런데 철이 선배가 갑자기 전화를 이렇게 받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뭐라고? 진짜 알았어 하고 끊더래요. 뭔가 되게 다급한 전화를 받더래요. 그러면서 야 똘비야 내가 대표님한테는 얘기하려니까 오늘 네가 조금 마감까지 좀 있어줄 수 있어? 그러더래요. 똘비가 뭔가 되게 하고 싶다는 의욕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선배님 가능하다면은 제가 매장 지키겠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대표한테 얘기할 테니까 좀 있고 야 진짜 미안해 하고 훅 나가더래요. 진짜 급한 일 있으신지. 그러니까 철이 선배가 황급하게 나가면서도 그래도 2만 원 주셨대요. 통닭이라도 한 마리 불러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통닭 한 마리 불러가지고 뒤에 탕비실에서 저녁 먹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대요. 자동차 매장이라는 곳이 뭐 편의점도 아니고 손님이 그렇게 막 시시때때로 계속 오진 않거든요. 제발 손님 한 명만 좀 와라. 상담 좀 한번 해보자 하고 막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손님 한 명도 없이 여기가 마감이 8시 반이었대요. 이 매장은. 한 8시 정도 됐나? 갑자기 딸그당 하고 소리가 나더래요.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종 같은 거 있잖아요. 문 위에다 이렇게 달아놨는데 땡그당 하고 소리가 나가지고 바로 고개를 확 들어서 보니까 손님 한 분이 걸어서 들어오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첫 상담이다 상담. 내가 이 손님한테는 무조건 계약 받아낸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대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예 무슨 차를 보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쭉 했대요. 진짜로 영혼을 실어서 막 상담을 자동차 옆에서 하다가 상담실로 이동을 해가지고 쭉 더 상담을 드리는데 이 고객분이 빙그레 하고 웃으면서 자기를 지켜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딱 그분이 아이고 일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조금 뭐 티가 났습니까? 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고요. 처음인 만큼 제가 진짜로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막 웃으면서 진짜 잘할 거라고. 이쪽 영업 쪽에서 진짜로 당신 크게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회사가 본인의 뜻대로 나온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셨었네. 그러더래요. 저를 아세요? 라고 물으니까 확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요 그냥 보입니다 보여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보이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나 뭐 자동차 이거 살 때 서비스 잘 주실 거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첫 고객이신데 제가 영혼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셔야죠. 그러니까는 웃으면서 펜 좀 주실래요? 그래서 펜을 이렇게 받아 들었대요. 고객이. 그러더니 견적서를 딱 뒤집더래요. 뒤집으면 하얀 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름이 김똘비씨고 그 태어난 날이 언제예요?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예? 그러니까는 말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하고 뭔가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에 그냥 얘기를 했대요. 예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고요. 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저녁 몇 시쯤 태어났다고 합니다. 얘기를 좀 했대요. 그러니까 고객이 쭉 보면서 어릴 적에 멋이 어쨌고 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들어맞는 게 많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선생님 죄송한데 저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는 보면 몰라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쪽 무당 뭐 이쪽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예, 뭐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똘비 씨는 정말 사람이 선하고 기운도 맑고 정말 좋으시다 글도랍니다. 근데 여기서 똘비가 거부감이 좀 들었대요. 이거 뭐 사입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예, 뭐 그래도 세상 살면서 너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웃으면서 앞으로 몇 년 있다가 뭘 좀 조심하시고 이쪽 업계로 들어온 건 잘한 거고 뭐 너는 쇠하고 어울리니까 자동차하고 어울릴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다시 종이를 뒤집더래요. 자, 이 견적서 나온 대로 싹 밀면서 계약을 넣어주십시오. 글더래요. 똘비가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래요. 첫 계약이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분 신분증 받고 해가지고 계약을 넣었어요. 그리고 계약금도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이체를 완료를 하셨고 그리고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첫 계약 넣으면 진짜로 뭔가 벅찹니다. 딱 벅찬 마음으로 제가 썬팅이든 뭐든 진짜로 제 성심성의껏 좋은 거 해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니까는 아니 나도 이렇게 보니까는 믿을만하네 사람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가시더래요. 쿨하게. 막 이야 하면서 고개 가고 환호를 지르고 그날 클로징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철이 선배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배님 어저께 이렇게 가셔가지고 제가 쓰다가 이렇게 하나 계약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선배가 막 등을 또닥이면서 야, 너 진짜 잘했다. 얼마나 떨렸냐. 그래 내가 너 첫 계약 도와준 거다. 너 나한테 밥 한 끼 사라. 그러면서 정말 좋아해 주시더래요. 그리고 철이 선배가 조금 이런 일로 얽혀서 그런진 몰라도 철이 선배가 데리고 다니면서 뭐 판촉이라고 해서 홍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뭘 하는 게 좋고 어디 공업사에다가 뭘 맡기면 좋고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보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철이 선배랑 좀 친해져가지고 저녁에 술도 한 잔 건하게 먹고 철이 선배가 똘비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냈대요. 그렇게 한 2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첫 계약을 넣은 지. 그 사이에 차는 나왔습니다. 이미 출고가 돼가지고 고객한테 인도를 완료를 한 상태였고 그렇게 철이 선배랑 즐겁게 일하면서 또 계약도 넣고 출고도 하면서 즐겁게 생활을 하는데 똘비가 혼자 지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약간 다른 지역에 계셨고 똘비는 도시에 나와서 살고 있어서 혼자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면서 꿈을 꾼 거예요. 쉬운 얘기로. 꿈을 꾸는데 본인이 되게 작은 외길 위에 서 있더래요. 딱 표현을 저한테 어떻게 해줬냐면은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보게 되면 손오공이 개왕한테 갈 때 그 길다란 뱀길을 타고 가요. 예. 외길. 알죠. 예. 아시죠? 염라대왕한테 쭉 나가는 그 외길. 왼쪽 있고.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 떨어지면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외길. 네. 공중에 떠있는 외길. 그런 길 위에 본인이 서 있었대요. 이게 왼쪽 오른쪽 보면은 그냥 시커맸대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딱 차렷 자세로 발 2개 붙이고 서 있으면은 꽉 찰만한 그 외길, 엄청 작은 외길 위에 본인이 서 있더랍니다. 좀 무서웠대요.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런데 알 수 없는 뭔가 힘이 뒤에서 본인을 살살살살 밀더래요. 뒤에서. 그래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앞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대요. 근데 이게 길이 워낙 좁으니까 떨어질까봐 온몸에 힘을 주고 신경을 막 써가면서 그 외길을 걸었대요. 그렇게 꿈에서 깰 때까지 계속 그 길만 걷다가 꿈에서 깼답니다. 딱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딱 꿈에서 깼는데 와 진짜 베개가 촉촉하게 젖어 있더래요. 진짜. 와, 예. 그 시트도 젖어 있고 와 미치겠다. 내가 이거 뭔가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다녔나.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근육통이 엄청나게 몰려오더래요. 그 배, 복근, 그 다음에 종아리, 허벅지, 어깨, 팔, 뒷목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러니까는 밤새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있었던 거예요. 똘비가. 와 일어나니까 막 미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대충 물 묻히고 양치하고 일단 출근은 했어요. 출근해서 그날 일 보고 하는데 철이 선배가 야 너 왜 그래? 안색이 왜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선배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미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간밤에 요래저래 해가지고 진짜로 꿈을 꿨는데 제가 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힘 주고 있던 게 현실에서도 주고 있었나 봐요. 얘기를 하니까는
너 요즘 뭐 스트레스 있냐? 처음에 영업 시작하면은 그렇게 조금 부담감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넌 좀 심각하다. 야, 너 사우나라도 가가지고 몸 좀 지지고 근육도 풀고 해라. 너 안색 진짜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날 사우나 갔다가 좀 쉬었대요. 좀 쉬고 또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외기를 똑같이 또 걷고 있는 거예요. 꿈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이랑. 너무 무섭더래요. 오죽했으면 꿈속에서 자기 뺨을 막 때렸대요. 꿈 깨라고. 이거 꿈인 거 알고 있대요. 지금 꿈속인데 자각몽인데 어떻게 되질 않더래요. 근데 이게 더 미치겠는 건 뒤에서 뭔가가 자기를 살살살살 미는데 길이 너무 좁잖아요. 돌아보려고 하면은 중심을 잃고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그 외길을 쭉 걷다가 또 깼어요. 아침에. 진짜 돌아버리겠더래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연속으로 계속 그랬답니다. 똘비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였대요, 이게. 그러니까 철이 선배가 야, 너 씨 왜 그냐고. 도대체 안색 너 진짜 너무 안 좋다. 병원을 가보던지 너 뭐 보약을 지어 먹던지 뭘 좀 해라. 막 얘기하니까 똘비가 아, 선배님 나 이제 잠드는 게 무섭다고. 아,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 이제 못 잘 것 같다고. 아, 나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얼마 전에 차량 인도한 똘비의 첫 번째 고객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똘비가 혹시 그쪽인가?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서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는 철이 선배가 그래, 야, 그런 뭐 무당 이런 거 사실 믿을 건 못 되지만 거기에 가서 네가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목적이면 가도 좋다. 다만 가서 뭐 구단다 뭐한다 해갖고 돈 뜯길 것 같으면은 절대 가지 말고 그냥 한 뭐 3만 원 내고 네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생각하면 가라고. 그래가지고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했대요. 고객한테 받더래요. 선생님 저 그 똘비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예 대리님 잘 지내셨어요 하고 반갑게 받아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다름이 아니었고 혹시 제가 오늘 좀 찾아뵐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뭐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래가지고 좀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겠다.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러면은 나한테 차 갖다 줄 때 거기 어디 있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거기가 내 신당이니까 글로 오라고. 예. 그래서 지금 좀 바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처음에는 거기가 신당인지도 몰랐대요.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착해갖고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그때 차량 인도드린 길가변인데 어디입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거기라고 앞에. 보니까는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허름한 미닫이문 있는 그냥 뭐 상가 건물 1층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똑똑똑똑 두들기고 옆으로 부르륵 하고 밀었대요. 그러니까는 안에 모양새를 보니까 조금 불교풍의 뭐 무당집은 맞구나 이 느낌 딱 오더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안에서 아이고 예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나와 주시더랍니다. 고객이.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인사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좀 했대요. 제가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은데 매일 이런저런 꿈을 꾸고 일어나면은 베개부터 시작해서 침대부터 그냥 빤스까지 다 젖어 있다고 땀에. 그리고 온몸이 근육통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잠들기가 두렵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가만히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한 1분 정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쳐다보는데 야, 사람이 그렇게 쳐다보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고개 드세요. 고개 들고 저 좀 보세요. 하면서 눈을 가만히 서로 눈싸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1분간 참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고객이 입을 떼더래요. 최근에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어디 간 적 없는데요? 억한 심정 살만한 일 한 것도 없고 제가 그래서 답답하다. 어디 제가 이상한 데라도 갔다 왔으면은 제가 의심이라도 해보겠는데 내 일상생활 패턴에서 벗어난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글쎄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거 단순히 그냥 악몽을 꾸는 건 아닌 게 맞다. 이거 뭔가가 있긴 있는데 나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면서 잠깐 나가 있으라고 시키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방에서 나가서 거실 쪽 그쪽에 앉아 있었어요. 한 2, 3분 정도 앉아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우리 비단으로 된 복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주머니 딱 입구를 꽉 이렇게 동여맨 그 복주머니 하나를
앞에 탁 놔주더래요. 이 복주머니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그래서 예, 안 열어보겠다고. 이거 당신 베개 밑에다 두고 자야 된다고. 그리고 항상 잠은 여기에다 머리를 대고 자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이 계속 이어진다던가 아니면 꿈이 더 악화가 되거들랑 지체 없이 나한테 뛰어오라고. 내가 새벽 2시건 아침 5시건 우리 똘대리가 전화하면 내가 받고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복채를 얼마 두고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10,000원만 놓고 가라고. 저기 뒤에 신단에다가 10,000원 놓고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가라고. 아니 나 차 이렇게 좋게 해줬는데 나 돈 크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신단에다가 10,000원 올려놓고 진짜로 정성껏 딱 합장해서 인사 착 하고 집에 갔어요. 복주머니를 손으로 이렇게 그냥 만져보니까는 뭐가 이렇게 비비적 하더니 종이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복주머니를 베개 밑에다 넣고 그날 밤에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취침을 한 거예요. 딱 자고 잠에 빠져들었는데 눈을 딱 떴어요. 아침이에요. 얼마 만에 이렇게 잔 건가 모르겠대요. 꿈을 안 꿨어요. 몸도 안 아프고 땀도 안 흘렸어요. 살겠다.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철이 선배한테 선배님, 우와 그 고객이 한 끝발하네, 한 끝발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씻은 듯이 없어졌다고. 오늘 몸 컨디션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철이 선배가 봐라, 사람이 이게 심리가 그만큼 무서운 거다. 네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다가 그런 무속적 행위를 통해서 네 심리가 극복이 된 거다 지금. 오늘 네 때깔 좋다. 오늘 가서 당구 한 게임 치고 놀자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재밌게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자려고 하는데 좀 무섭긴 했지만 잠에 딱 들었는데 아무 일 없었고. 이게 한 3일 갔대요. 3일.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딱 자는데 딱 꿈인데 그 외길 위에 서 있더래요. 꿈속에서 절망감이 밀려오더랍니다. 우와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꿈이 다시 시작됐네. 근데 뒤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또 밀더래요. 그래서 또 계속 걷는데 이게 본인이 걸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넓이가 좁아지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차렷 자세로 딱 양발을 대고 있으면은 꽉 찰 만한 길이 이제는 발 1개 반 정도? 이 정도로 좁아져 있었어요. 더 미치는 거예요. 이제 중심 잡으려고 거기서 비틀비틀. 본능적으로 떨어지면은 뭔가 잘못된다라는 거는 이제 알겠고, 밤새 그렇게 더 좁아진 길에서 계속 걷다가 깼어요. 아침에 깼는데 이날은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땀인 줄 알았는데 30 중반 먹은 본인이 실례까지 했더래요. 자다가 소변까지 지렸답니다. 이야 이거는 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있나가지고 그래서 일단 출근은 해서 인사를 좀 하고 한쪽에 나와서 철이 선배한테 오줌 쌌다는 얘기는 빼고 다시 꿈이 시작이 됐다. 나 더 무섭고 두렵고 미치겠다. 오늘 그 선생님 한번 다시 만나봐야겠다. 그러니까 철이 선배가 야, 너 그쪽에 너무 그렇게 의존을 하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임마 패가 망신한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한번 만나야겠다고. 일단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찌감치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딱 바로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저 꿈이 다시 시작됐는데 이제 꿈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다. 간밤에 저 자다가 오줌까지 지렸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더니 빨리 이리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딱 가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한참 앉혀놓고 그냥 고민만 하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뭔데 그렇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땐 네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저승 가는 길이다 얘기를 하더래요. 저승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승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거 나도 모르겠다고 솔직히. 그런데 왜 자네같이 이렇게 맑은 사람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면서 고민하는데 똘비가 먼저 얘기를 했대요. 이거 뭐 구술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는 그분이 구돼가지고 될 것 같으면 내가 진작에 보자마자 구다자고 했겠지. 그런데 이게 나도 확신은 서질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일단은 작게라도 의식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회사 다니다가 물론
퇴직금도 받고 그래도 대표님이 망하면서도 챙겨줘가지고 돈은 조금 있었지만 여유롭지는 않았거든요, 돈이. 그래서 선생님 저기 죄송한데 그 의식이라는 게 혹시 굿입니까? 예. 굿이다면 아니 의식 그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선생님이 돈은 크게 뭐 안 든다고 그냥 저기다 10,000원만 놓으라고 10,000원만 그렇게 돈 드는 그런 게 아니니까 자네가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냐고 지금 그 말을 듣는데 진짜로 조금 믿음이 갔대요. 그러지 말고 일단은 저기다가 10,000원 놓고 오라고. 그래서 10,000원 놓고 정성스럽게 합장하고 왔대요. 그러니까는 오늘 일단은 간단하게 내가 의식을 하나 할 테니까는 저녁에 한번 지켜보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본인이 방석 위에 이렇게 앞바다리 하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 무당 선생님이 그 옆을 뺑뺑뺑뺑 돌면서 보라보라보라 주문을 외더래요. 이게 뭐 중국말도 아니고 뭐 일본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뭐 알 수 없는 말을 그냥 꽁시랑꽁시랑 거리면서 그렇게 한 30분 돌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본인한테 일단은 그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혹시라도 꿈을 꾸는지 아니면 꿈을 꾸더라도 네가 걸어가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있는지 그거 보고 한번 내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집에 가가지고 새벽 한 4시인가 잠이 들었대요. 두려워서 잠을 조금 안 자려고 하다가 딱 잠에 들었는데 똑같았대요, 꿈이. 그런데 여기서 달라진 거라고 하면은 뒤에서 미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대요. 그리고 길이 좁아지는 이 속도가 조금 더 가속이 돼 있더래요. 진짜로 온 힘을 다해서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꿈에서 또 깼어요. 깨자마자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히려 미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뒤에서. 길도 더 빨리 좁아집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바로 오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도 안 하고 선생님한테 바로 갔답니다. 바로 가니까 선생님이 딱 얼굴을 보더니 아이고야 얼굴 봐라. 진짜로 삶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의 때깔이 묻어나네 그러더래요. 선생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이거 뭡니까? 나 잠 좀 자고 싶습니다. 진짜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이걸 속여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뭐 없는 죄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빌고 이 수밖에 없다고 이제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는 앉혀두고 그 종이로 여러 장 출력돼 있는 걸 앞에다 딱 놔주더래요. 자네가 혹시라도 더 안 좋아지면은 하려고 준비를 해놨다고. 그래서 이제 종이 내용을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는 자 지금부터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걸 소리내서 읽었답니다. 1940 몇 년 나는 지나가는 행인을 이유 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1950 몇 년 나는 뭐 나쁜 짓을 뭘 했습니다. 1960 몇 년 나는 이웃의 여자를 탐하였습니다. 어이구? 막 이게 진짜로 입에 담지도 못할 음담 패설? 막 이런 게 섞인 온갖 누구를 때렸고 심지어 누구를 뭐 했고 막 이런 온갖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얘기들이 써있더래요. 몇 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이거를 일단 읽으라니까 다 읽었대요. 그러니까는 뒤에서 우리 그 절에 가면 죽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치면 탁탁 소리 나는 거 이걸로 양 어깨랑을 막 치더래요. 죽비로 막 탁탁탁탁 치면서 뭐라 또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한참 그렇게 치고 나서 자 앞으로도 만약에 꿈이 계속이 된다 그럼 나도 이제 솔직히 모르겠다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그 죽비로 칠 때 너 마음속으로 내 죄를 다 고하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한 거 맞냐고. 맞다고. 진심으로 찐으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는 오케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꿈이 계속 반복돼서 길의 끝이 보이거나 이러면은 모르겠다고. 그때는 한번 더 연락하라고. 그 이상은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냥 내보내더랍니다. 본인을. 나왔는데 회사에 갈 수조차 없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뭔가가. 그리고 문득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웠대요. 몸이. 이게 한기가 좀 들었대요. 이게 날씨가 지금처럼 좀 더운 날씨였는데도 몸에 한기가 들더래요. 몸이 좀 안 좋은가? 열이 있나? 싶을 정도로. 본인 방에 그 우리 막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낮인데 막 불 꺼놓고 어두침침한데 침대 구석탱이에 이러고 무릎 감싸고 앉아가지고 달달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본인이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이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더래요. 와, 해가 지는 걸 보면서 정말 무섭더래요. 그래서 황급히 일어나가지고 막 불을 다 켰대요. 집에 있는 불을. 컴퓨터가 뭐고 불이란 불은 다 켜고 일부러 컴퓨터로 막 노래 틀고 해가 떨어지니까 본격적으로 뭔가 두렵더래요. 에이씨, 안 잔다, 안 자. 내가 자더라도 낮에 내가 공원에 가서 잔다.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버틴다. 이러고 막 앉아있다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밤 11시였대요. 오. 그리고 잠든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리고 꿈속에서 그 길이 다시 시작이 되더랍니다. 인젠 길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한 발 위에 길이 올라서지도 않더래요. 너무 무서웠대요. 이게 외줄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뒤에서 누가 미는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데 걷다 보니까 길 끝이 보이더래요. 뾰족하게 더 이상 길이 없게. 뒤에서 밀던 힘이 거의 근방까지 오니까 안 밀더래요. 그런데 꿈속에서 여기서 돌아설 수가 없대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민속 문화회관 이런 데 가면은 줄 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외줄 타기 막 이렇게. 그럼 만약에 내가 그 줄 위에 서 있어요. 거기서 야, 너 돌아봐. 그러면 못 돌잖아요. 지금 당장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 상태니까 돌아보지도 못하고 돌아설 엄두도 나지도 않고 중심은 안 잡히니까 온몸에 힘은 들어가고 그러고 있다가 꿈에서 깼대요. 야, 여기서 한 번 더 잠들면 나는 죽는다. 무당 선생님한테 또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길의 끝이 오늘 보여버렸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잠을 안 자려고 했는데 언제 잠든지 모르겠는데 잠들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모르겠다고 저녁 5시나 해가지고 나한테 오라고 글더래요. 예. 그날 그냥 막 침대에 덜덜덜 떨다가 저녁 5시에 선생님한테 갔대요. 선생님한테 딱 가니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짐을 좀 챙겨놨더래요. 가자고. 어딜 갑니까? 따라오라고. 따라갔대요. 산으로 가더랍니다. 굿당 같은 데 가나 해가지고 산을 갔는데 산을 좀 한참 올라갔대요. 한참. 이게 산길이 없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대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좀 평평한 곳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앉았대요. 둘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 산이 진짜로 영험한 산이다 지금. 이게 산 기운도 그렇고 그 중에도 지금 앉아있는 이 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찾아낸 터다. 이 터는 진짜로 모든 기운을 막아주고 정화해줄 수 있고 막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조금 뭔가 마음도 안심이 되고. 근데 거기에서 텐트를 치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자고 갈 거고 여기에서 뭐라도 내가 한따까리 하려면 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진짜 최후의 보루고 이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 더 이상 나는 찾지 말아라. 선생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일단은 해가 지니까 저녁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배낭에서 막 코펠이랑 꺼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저녁 먹으면서 뭐 두런두런 얘기하고 소주 꺼내주셔가지고 소주도 좀 받아 먹고 그렇게 놀다가 그냥 잠든 것 같았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놀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드러누워 있다가 잠들면 괜찮겠는데 기억이 그냥 놀다가 그냥 필름이 탁 끊겼대요. 워낙에 몸이 지금 피곤했죠.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이에요. 이것도 꿈속인데 그 뭐 용길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그 무슨 초가집 같이 생긴 그런 조금 집에 이러고 본인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야, 오늘은 이상한 꿈은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문이 이렇게 삐익 하면서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남자 여자 막 섞여가지고 한 20명이 그 방을 들어와서 꽉 채우더래요. 그러더니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네가 똘비냐 그러더래요. 아, 예, 제가 똘비입니다. 한데 이분들 옷이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약간 그 옛날 우리 뭐 한복 비슷하게 생긴 뭐 그런 걸 입으신 분도 있고 약간 정장같이 생긴 걸 입으신 분도 있고 막 이렇게 좀 다양하더래요. 네가 똘비냐고 맞다고 하니까는 그 한 20명 앉아 계신 분들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뭐 수근수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큰 대접 그릇에다가 시커먼 물을 담은 거를 이렇게 딱 놓더래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분들이 그 옆에 송곳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로 자기 손을 찔러가지고 피를 한 방울씩 그 물에다 넣더래요. 20명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카맸던 물이 나중에는 그냥 시빨개져 있더래요. 이거 마시라고. 에? 이걸요? 그러니까 오요 마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뭔가 이거는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꿀떡꿀떡꿀떡 먹었는데 뭐 맛은 느껴지고 이런 건 없었는데 일단은 원샷을 때렸대요. 원샷 때리고 딱 내려놓으니까는 그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정신 차리면 놀래지 말고 대처 잘하고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조상님한테도 좀 기도하고 아무튼 참 덕을 쌓으면은 후손이 이렇게 덕을 보는 거니까 하면서 막 네. 사투리 섞인 말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눈이 사르르 떠지더래요. 눈이 사르르 떠졌을 때 가슴 쪽에 약간 따뜻한 느낌이 좀 들고 있었고 그 점점 소리가 작았다가 크게 들리면서 뭐라 읊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정신을 좀 이렇게 차려가지고 살짝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무당 선생님께서 옷을 승복 같은 걸 입고 계시는데 조금 특이했대요. 근데 약간 승복 느낌이었대요. 그 스님들이 입는 옷. 그 옷을 입으신 상태로 본인 가슴에다가 한 손을 대고 눈을 감고 뭐라 하고 있더래요. 아이고 뭐라고 하는갑다 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기도를 마치고. 근데 똘비가 뭔가 느낌이 좀 그래가지고 이러고 살짝 진짜로 살짝만 실눈을 뜨고 이러고 가만히 누워있었대요. 새근새근 숨만 쉬면서. 그러니까 그 무당 선생님이 너무 특이하게 핸드폰으로 자기를 찍더래요. 찰칵하고 찰칵 여러 번 찍더래요. 찰칵 찍고 텐트 지퍼를 내리더래요. 훅 하고. 그리고 밖을 이렇게 나가더니 두리번 그리고 본인 다리를 딱 잡더니 텐트 밖으로 막 이렇게 끄집어 내더래요. 다리채. 가만히 있어봤대요. 텐트 바깥으로 이렇게 몸이 끌려 나오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쫄쫄쫄쫄쫄쫄쫄쫄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텐트 입구가 향한 방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 이 방향으로 몇 미터만 가면 절벽이에요. 지금 절벽 밑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본인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뭔가 느낌이 야 이건 아니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끌려가다가 팔을 좀 움직여 봤는데 팔이랑이 되게 가뿐하게 움직여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잡고 버티면서 발 잡고 있던 거 팍 당기니까 손이 놓칠 거 아니에요. 벌떡 일어났대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대요. 느낌이. 그러니까는 그 무당 선생님이 엉덩방을 찌면서 뒤로 눕더랍니다. 놀래가지고. 그 똘비가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다고 너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일로 오라고 하면서 팍 본인을 잡고 끄는데 아무리 봐도 저기 절벽 쪽으로 본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욕을 했대요. 걔 먹가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그 무당 선생님을 펑 밀치고 진짜 어두워갖고 안 보이는데 산 아래로 막 뛴 거예요. 나도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그건 모르겠는데 그 순간 그냥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대요. 막 산을 뛰어 내려와가지고 저 밑에까지 진짜로 한달음에 그냥 내려간 거예요. 예.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 하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저쪽 해야 되나 아이고야 나 돌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냥 이러고 있다가 아니다 일단은 어디로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큰 길가 쪽으로 막 걸어서 나갔대요. 뒤에서 그 무당 선생님 쫓아올까봐 뒤를 막 쳐다보면서 찻소리 나나 라이트불 비있나 보면서 계속 가다가 큰 길 나와서 한참 나가다가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으니까 택시 불러서 나갔답니다. 근데 택시에서 일단은 도심 쪽으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이었고 한참 나가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싶더래요. 그러다가 아빠가 보고 싶었대요. 되게. 그래가지고 본인 그 차가 있는 쪽 거기에 내려가지고 차 시동을 걸고 아버지한테 그 오밤중에 향한 거예요. 예. 그냥 아빠가 보고 싶었대요. 그냥. 아빠한테 도착을 딱 하니까는 아직 해는 안 떴고 한두 시간 있으면 해는 뜰 것 같은 시간이었는데 일단 뭐 초인종 누를 건 없었고 본인이 문 열고 들어가니까 다 주무시고 계시죠. 근데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빠를 조금 깨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빠 그러니까 뭐 엄마랑 아빠랑 막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야 너 연락도 안 이 시간에 왜 그냐고 그래서 아빠 하는데 아빠를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꺼이 울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놀래가지고 야 너 왜 그냐고 그리고 똘비가 조금 감정 추스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지금 내가 왔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래요. 한숨을 푹 쉬면서 그 늦은 시간에 어딘가에 전화를 거시더래요. 미정이냐? 그러더래요. 오빠다. 야 똘비가 말이다.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지금 있어갖고 지금 나한테 왔는데 지금 너한테 가라군다. 그러더래요. 네.
미정이가 누구냐면 고모예요, 고모. 똘비가 아빠 뭐냐고. 그러니까 너 고모지 말지? 그래가지고 아빠 안다고. 지금 빨리 고모한테 가봐. 그럼 고모가 얘기는 해줄게요. 그래갖고 아야 아빠 뭔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좀 말이 기니까 일단은 갔다 와봐.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막 가라고 해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고모한테 그 늦은 시간에 또 갔어요. 그렇게 먼 곳에서 안 살고 계셔가지고 가니까는 고모가 집 앞으로 마중을 나와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모랑 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똘비가. 참고로 고모는 가정주부세요. 근데 남편이 목사세요. 그러니까는 교회 사모님이세요. 고모가 교회 사모님이신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모가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너한테 증조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무당이었다고. 근데 이 신이라는 게 예. 대를 타고 계속 내려온다고. 그래서 네 할아버지한테 내려오려고 하는 거를 할아버지가 어디 그 대사님인가 그 아주 고승께서 조금 막아주셨다고. 대신에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어떠한 덕을 쌓으셨냐면은 물론 절에다가 시주도 많이 하고 뭐 그러셨지만 무연고자 있죠. 그냥 연고 없이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 장례를 치러줬대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치러주신 분이 숫자가 엄청 많다고. 아마 네가 꿈속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 아마 너한테 할아버지가 그 무용고자분들 장례를 치러준 그분들일 거라고. 그분들이 와서 너를 도와준 거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자, 할아버지한테 눌려있던 그 신이 어디로 왔을까? 나한테 왔다고 고모가 그러더래요. 근데 나도 진짜 나 그런 길을 걷기 싫었다고.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된 게 지금 남편을 만났다고. 목사님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갔을까 했더니 너한테 갔다고. 솔직히 너한테 간 거는 니네 아빠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니까 그냥 다들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라고. 그냐고. 일단은 너 곧 동 트니까 나랑 어디 좀 가자고 해서 바로 고모랑 어디론가 갔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 요양시설로 본인을 데리고 가더래요. 아, 네. 여기서 한 일주일만 있으라고. 나가지 말고. 이 안에만 박혀 있으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그 요양시설에서 일주일을 보냈대요. 건물 바깥으로 아예 안 나가고 그 고모가 시킨 대로 뭐 기도도 진짜 많이 했고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많이 돕고 그렇게 일주일을 있었대요.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고모가 데리러 왔대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똘비는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자면서 악몽 같은 거 안 꿨거든요. 네. 근데 한 넷째 날까지 본인은 몰랐는데 본인이 잠만 들면은 일어나가지고 이 건물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뭔가 행위를 했대요. 본인이 막 쥐어뜯고 막 벽을 긁고. 근데 본인은 그걸 이제 몰랐고 일부러 여기서도 얘기를 안 했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서 뭔가 눌린 거예요. 네. 고모가 너는 평생 그냥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너 어문짓거리 하지 말고. 그러면서 고모가 너 나랑 그러면 여기저기 좀 가보자. 그런데 고모가 그게 있잖아요. 신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고모한테 갔다가 지금 또 내려온 거잖아요. 네. 고모도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모 차를 타고 고모 집 앞에 가서 똘비 차를 타고 똘비가 사는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똘비 차를 딱 타고 넘어가다가 고모가 차를 세우라고 그러더래요. 차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고모가 차 여기저기를 뒤지더랍니다. 차를 뒤지니까 그 무당이 줬던 비단주머니 있죠. 그게 트렁크 밑에 우리 스페어 타이어나 이런 거 넣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데 밑에 교묘히 몇 개가 숨겨져 있더래요. 그걸 고모가 찾아내더래요. 그러면서 막 욕실을 그러면 막 쌍욕을 하더래요, 고모가. 오유, 예. 그러면서 그거를 저 멀리 던져버리더니 야 가자고. 그래서 똘비가 살던 집 가가지고 그 주머니 다 버리고 여기저기 막 더 찾아보고 똘비 직장도 갔대요, 같이. 똘비 직장 가니까 막 동료들이 너 왜 전화도 안 받고 뭐라고 하는데 고모가 아이 좀 일이 있었다고. 나 여기 고모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철이 선배가 이제 야 너 이 새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찾았다 이 뱀색 글더래요. 철이 선배한테. 그러니까 철이 선배가 에? 그러니까 고모가 성큼 걸어가더니 철이 선배 귀싸대기를 갖다 쳐 돌려버리더래요. 야 이 뱀색, 이 사탄의 새끼야. 할 짓이 그렇게 없냐 이 막 세상에 교회 사모님이 그냥 쌍욕을 그냥 부르스를 쳐버리더래요. 그렇게 한참 막 욕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막 뜯어 말리고 뭐냐고 그런데 철이 선배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니까 고모가 더 이상 개짓거리 너 하지 말라고. 내가 야 너 이 색 너만 잘 살면 되는 거냐고. 그 무당 그 색 내가 찾아가지고 나 아주 요절을 내버릴 거라고. 씩씩거리면서 가자. 그리고 고모랑 나왔어요. 야 그 무당 놈한테 가자고. 그 무당 그 앞으로 갔는데 그 문이 다 열려있고 다 비워져 있더래요 이미. 그러니까 고모가 에이후 참 이 천벌을 받을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고모 뭐예요? 그러니까 고모가 얘기를 이제 해주더래요. 고모가 차 트렁크에서 복주머니 같은 거 먼저 발견해가지고 열어본 거예요 고모가. 예. 그 안에 약간 피에 절여진 뱀 허물이 들어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만져봤을 때 이렇게 부비적부비적 했던 거예요 그게. 네가 나한테 그 다 해준 얘기에서 내가 뭐 몇 년도에 뭔 짓을 했고 쭉 읊었잖아요. 내가 안 봐도 드라마인데 저 철이라는 저 색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죄일 거라고 그게. 아. 그 죄를 네가 끌어안고 죽으면 저 집안은 핀다고. 그게 무속에 그런 게 있다고. 네. 그러니까 너 갖다가 지금 장난질 한 거라고 지금 네 목숨 가지고. 21세기에 그런 거 없을 것 같냐고. 있다고 그거 믿는 사람들. 너 사람들 너무나 이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너도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네가 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겪었던 일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해라 그러더래요. 아, 네. 그러면서 일단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뭐야 그렇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서 여름이나 장마철이나 아니면은 뭐 가을이 됐건 언제가 됐건 TV를 보다가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산에서 실족사를 하셨다. 괜히 소름이 돋는다 이거예요. 혼자 산을 타다가 실족사를 하셨다. 아 설마 그런 류의 행위를 당한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본인은 든대요. 그래서 21세기지만 아직도 이렇게 우리 집안의 과오와 죄를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야.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잘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반대의 것도 생각했습니다. 반대일 것 내가 같아요. 지금 어려운 일을 돕고 선한 행위를 하고 덕을 쌓으면 내 후대가 그 덕을 본다. 맞죠? 예. 네, 그것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어진다. 그럼요. 네. 네, 그걸 많이 조금 생각하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섬뜩함까지 포함이 되어 있던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까지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앞니가 네. 조금 다시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금방 나요. 예. 정 안 나면 임플란트 해드려야지 뭐. 예. 옆에 것도 마저 빼주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벤저스 감옥에서도 요청이 하나 들어왔던 게 뭐냐면 임플란트 좀 준비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치아 모형을 잘 만드시는 분 계시면 구독자분들께서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동네 꼬마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에도 마지막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짓는 것 또한 그리고 덕을 쌓는 것 또한 내 후대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저도 격하게 공감하고요. 그리고 귀족님들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